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재 260쪽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몇 강에 걸쳐서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연산자가 있어서 차근차근 조금 시간을 두며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연산자의 사용법은 대부분의 요즘에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 비슷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C 언어를 배우실 때 한 번만 잘 배워두시면 향후에 다른 언어를 배우실 때 굉장히 편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재 260쪽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연산자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산술 연산자, 관계, 비트, 논리, 대입 연산자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5종류보다 더 세밀하게 몇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연산자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술이라고 그러면 수학적 계산을 말하는 거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우리가 익히 보는 심볼과 유사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는 거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나머지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 연산자는 두 값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죠. 크거나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equal 보호를 2번 씁니다. 대입 연산자와 많이들 착각하시는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또는 다르거나입니다. 느낌표 이퀄 사인은 다르거나입니다. 각각이 조건이 만족하면 true, 만족하지 않으면 false의 값을 가지는 연산자입니다. pt 연산자는 컴퓨터에서 모든 정보는 비트 단위로 저장되죠. 한 비트라 그러면 0 또는 1, 두 가지 값을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정보 표현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 비트끼리 연산을 할 수 있는데요. AND 연산, OR 연산, XOR 연산, NOT 연산입니다. 각각 연산의 의미는 향후에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논리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논리라고 하면 true 또는 false, 우리 명제의 논리를 의미하는 것처럼 참, 거짓, true, false를 P 연산자로 가지는 연산자들입니다. PT 연산자랑 모양이 비슷한데요. AND 연산, OR 연산, NOT 연산입니다. 대입 연산자, 이제까지 많이 보셨죠? 대입 연산자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대입 연산자고요. 나머지 연산자들 많은데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읽죠. 더해서 넣기를, 빼서 넣기를, 곱해서 넣기를. 그래서 기존의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를 복합했다고 해서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261페이지 표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 페이지 내용을 지금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페이지 내용이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이 표는 스킵을 하시고요. 나중에 이 연산자 부분을 다 공부하신 후에 최종 정리하실 때 한번 돌아오셔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262쪽입니다. 연산자의 결과값. 연산자라고 그러면 P연산자들을 연산을 하는 거죠. 그 연산의 결과값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산자가 지금 3개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 덧셈 연산자, 곱셈 연산자. 여러 개의 연산자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에 있으면 연산자의 우선 연산 순위가 있겠죠. 여기서는 곱셈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덧셈을 한 후에 그리고 대입 연산자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산자가 여러 개 나란히 나올 때는 연산자의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대입 연산자는 우측의 값을 다 연산을 한 후에 대입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곱셈 연산자는 덧셈 연산자보다 우선합니다. 또한 연산자의 결과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 곱하기 5라는 연산을 한 후에는 20이라는 값을 가지겠죠. 그 값과 3이 더해지는 겁니다. 아래 코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죠. 예를 들면 이렇게 식을 적으면 이 연산의 최종 결과값이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23이라고 출력됐죠. 그런데 밑에 거는 조금 이상합니다. 3 더하기 4 곱하기 5를 A에 대입한 것을 출력하라는 거죠. 대입 연산자 또한 결과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대입된 최종값이 결과값이겠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은 사실은 동일한 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는데요. 모든 연산자는 결과값을 가집니다. 대입 연산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의 예를 통해서 이 연산자에 대한 성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와 비슷합니다. 사실 괄호도 연산자입니다. 이 괄호로 묶인 식을 다 연산한 것과 23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 연산자도 결과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괄호 전체의 값이 23이 됩니다. 중간에 이퀄 사인 두 개가 있는 것은 비교 연산자죠. 비교 연산자의 좌우에 피연산자의 값이 동일하면 참, 동일하지 않으면 거짓을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이 if문의 조건문 안은 true가 되죠. 그래서 메시지가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아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각각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수형 변수에 값을 대입하고 그 값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눗셈 연산도 연산자니까 결과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나눗셈 연산 모든 연산자의 결과값은 피연산자와 동일한 자료형을 반환합니다. 여기서 n1과 n2는 int형이니까 나눗셈의 결과도 int형이 됩니다. 실제로는 3.3333이라고 될 것 같지만 소수 부분이 잘려나가고 정수 부분만 남아서 3이 되는 겁니다. 비슷한 코드를 플로트형으로 바꿨습니다. 당연히 이때의 나눗셈은 플로트 간의 나눗셈이니까 결과값도 플로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3.3333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산자들은 꼭 결과값을 가진다. 그리고 그 결과값의 자료형은 피연산자들의 자료형과 동일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산자의 특성을 보고 있는데요. 덧셈 연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 더하기 4. 근데 이 경우는 특이하죠. 덧셈 연산자의 두 피연산자의 자료형이 다릅니다. 하나는 더블, 하나는 인트입니다. 이런 때는 큰 자료형으로 묵시적 형변환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결과값이 7.3000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폼의 문자를 데시멀로 했기 때문입니다. 더블 타입을 데시멀로 출력하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처럼 %f로 하셔야지 정확한 값이 출력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죠? i는 int형 변수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결과값은 설명드린 것처럼 더블이죠. 그래서 더블이 묵시적 형변환으로 7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7이 출력됩니다. 밑에 보시죠. 더블이고요. 그리고 %f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f는 플로트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7.33000이 들어갈 거고 그 값을 %f 하면 정확한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계속 몇 가지 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형 나눗셈의 결과는 정수입니다. 그 다음은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정수형 연산에서만 일어나는 거고요. 플로트나 더블 타입은 나머지라는 개념이 없죠. 소수로 계속 나올 테니까.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의 피연산자는 꼭 int 타입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3은 1이 되겠죠. 보신 것처럼 10.0 나누기 3.0은 더블 타입인데 %d로 출력하는 바람에 틀린 값이 나옵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묵시적 형변환에 의해서 더블인데 %d로 출력하고 있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f로 출력하면 정확한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연산자인데요. 피연산자가 더블 타입입니다. 이렇게 하면 컴파일 타임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주석으로 코드를 막고 있습니다. 이 예제는 참 신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d 포맷으로 출력을 하라고 했는데 출력하는 결과 값이 뭔가요? printf를 출력합니다.
printf라는 함수도 반환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요, printf라는 함수는 return value가 성공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출력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출력된 문자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printf는 1을 출력하면서 대괄호 1 대괄호를 출력하죠. 총 3바이트를, 3문자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그 3이라는 숫자가 %d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브래킷 1 브래킷을 출력하고 그리고 3이라는 숫자를 출력한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이 printf는요, 123을 출력하니까 총 출력되는 문자의 개수는 3개죠. 그래서 3개와 대괄호 2개 있죠. 그래서 5개가 출력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산자는 모두 값을 반환하고요. 자신이 사용하는 함수가 반환값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printf도 반환값이 있고요. 심지어 scanf, 입력문으로 사용되는 scanf도 반환값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67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또 뭔가요? 앞에서 봤던 예제와 비슷하네요. printf의 결과값이 12와 같으면 success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printf에서 %s로 출력하는 문자열이 총 12개의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인 연산자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교재 268쪽부터 각각의 연산자를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